따뜻한 사람으로. 1. 웃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절반의 대화를 끝낸다. 입을 열기 전인데도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어렴풋이 전해진다. 걸음의 속도, 눈의 방향, 어깨의 높이. 말은 나중이다. 분위기는 먼저다. 웃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어쩌면 몸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신 공간을 덜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을 덜 긴장하게 만든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배어나온 결과다. 웃음은 가볍다. 그래서 쉽게 보인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결코 가볍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하루를 버티고 와서 그 위에 웃음을 얻는다. 누군가는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을 접어두고 그 위에 한 번 더 괜찮은 표정을 만든다. 그래서 웃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사실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다. 탁구를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하다. 라켓을 들기 전, 공을 치기 전 이미 경기는 시작되어 있다. 상대의 눈빛, 서 있는 거리, 몸의 긴장.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첫 랠리다. 그때 가볍게 웃어주는 사람은 공 하나 치지 않고도 경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누군가는 자기 기분이 좋은 날에만 웃고 누군가는 상대의 하루를 보고 웃는다. 전자는 자연스럽고 후자는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반복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타는 사람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는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하나다. 먼저 건네느냐, 기다리느냐. 먼저 건넨다는 건 늘 작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혹시 무시당할까, 괜히 어색해질까. 그 짧은 불안을 조용히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이건 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그리고 이 용기를 습관처럼 쓰는 사람은 어느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묘하게 덜 무겁고 묘하게 덜 어색하다.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모른 채 그 사람 옆에 머문다. 재밌는 건 그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다. 자기는 그냥 평소처럼 웃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덕분에 하루를 덜 긴장했고 누군가는 그 덕분에 말을 꺼낼 용기를 얻었다는 걸. 사람은 말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도를 기억한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흐려져도 그때의 공기는 남는다. 편했다. 괜히 좋았다. 이상하게 부담이 없었다. 이런 감정은 설명되지 않지만 오래 남는다. 그래서 웃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은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 안에 남는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기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 대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자기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하루에 조금 더 가벼운 공기를 얹어주는 사람이다. 내일 어디를 가든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한 번 아무 이유 없이 살짝 웃어보는 것. 그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오늘도 괜찮겠다라는 첫 번째 신호가 된다. 말은 나중이다. 사람은 이미 들어오는 순간에 다 전해지고 있으니까. 2. 좋은 장면만 남기고 싶은 마음. 사람은 사랑할수록 자기 모습을 고른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가도 한 번 더 다듬고 한 번 더 걸러낸다. 마치 마음속에 작은 편집실 하나를 두고 사는 것처럼. 이 장면은 괜찮고 이 장면은 빼자. 좋은 장면만 남기고 싶다는 건 사실 굉장히 다정한 욕심이다. 내가 아닌 상대의 기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떠올릴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한 번 멈추고, 한 번 삼키고,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바꿔서 건넨다. 피곤한 날에도 웃고,
지친 날에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무 말 없이 넘길 수 있는 순간에도 괜히 한마디 더 건넨다. 그건 거짓이 아니라 조정된 진심이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대로 던지는 대신 조금 덜 거칠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 하지만 이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걸 혼자 감당하게 만든다. 좋은 장면만 남기려는 사람은 나쁜 장면을 대체로 혼자 처리한다. 속상했던 일, 지쳤던 순간,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날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창고가 하나 생긴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혼자 넘겨야 했던 순간들. 그 창고는 점점 채워지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무게를 건네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더 버티면 그 사람은 덜 힘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혼자가 되는 순간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다. 오히려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성숙한 방식의 사랑이다. 내 감정보다 상대의 하루를 먼저 생각하는 선택.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좋다. 좋은 장면만 남기려는 마음에서 함께 견디는 장면을 허락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완벽한 모습보다 흔들리는 순간에서 더 깊이 연결된다. 나 오늘 좀 힘들다. 이 한 문장이 수십 번의 괜찮다는 말보다 더 진짜일 때가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웃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침묵까지 같이 앉아 있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필요도 없다. 조금씩 천천히 나눌 수 있는 만큼만. 좋은 장면만 남기고 싶은 마음은 결국 이렇게 변해간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해서 이 사람과 진짜로 있고 싶다로. 그때부터 기억은 장면이 아니라 시간이 된다. 편집된 순간이 아니라 함께 지나온 흐름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완벽하게 웃던 얼굴 하나가 아니라 가끔은 웃고 가끔은 말없이 앉아있고 그래도 계속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의 전체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조금 덜 괜찮아도 괜찮다. 조금 덜 밝아도 괜찮다. 사랑은 완벽한 장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드러나는 진심으로 조용히 깊어지는 거니까. 3. 괜찮은 척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갈림길 앞에 선다.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버틸 것인가. 대부분의 선택은 크지 않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짧은 순간 마음속에서 지나간다. 지금은 괜찮은 척하자. 괜찮은 척은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생존에 가까운 기술이다. 모든 감정을 그대로 꺼내놓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그대로 쏟아내면 오히려 더 망가질 것 같은 순간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잠시 접어둔다. 이건 숨기는 게 아니라 유예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혼자 있을 때 괜찮은 척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늘 이유가 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해서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혹은 지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 위에 하나의 얇은 막을 씌운다. 밖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도록. 탁구로 치면 이건 완전히 수비다. 몸은 이미 무너졌는데 어떻게든 공 하나 더 넘기기 위해 자세를 다시 세우는 것. 완벽한 공격은 아니지만 랠리를 끊지 않기 위한 선택. 괜찮은 척은 그렇게 시간을 번다.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생각이 정리될 시간을,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 익숙해질 때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쓰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기본 자세가 되어버린다. 힘들어도 괜찮고, 지쳐도 괜찮고, 아무 일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괜찮은 척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줄 알게 된다. 하지만 몸은 안다. 말하지 않아도 어딘가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 그건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괜찮은 척은 잘 써야 한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술이지 영원히 버티기 위한 방식은 아니니까. 좋은 괜찮은 척은 시간을 번다. 나쁜 괜찮은 척은 자기를 잃게 만든다. 중요한 건 언제 풀어주느냐다. 누군가 앞에서든 혼자 있는 시간에서든 한 번쯤은 그 막을 내려야 한다. 나 오늘 좀 힘들다. 이건 좀 버겁다. 조금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은 약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신호다. 괜찮은 척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문제는 그걸 언제 내려놓을지 아는가다. 따뜻한 사람은 항상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필요할 때 괜찮은 척을 하고 괜찮지 않을 때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조금은 가벼워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웃음.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 괜찮은 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고 있다는 증거다. 다만 기억해라. 그 척은 영원히 쓸 가면이 아니라 잠시 쓰는 장비다. 언젠가는 벗어도 된다. 그래야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자기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 4. 혼자 감당하는 사람의 무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하루를 버텨낸다.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평소와 같은 걸음으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편한 사람이라고 기억한다. 늘 안정적이고, 늘 괜찮아 보이고, 늘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말하지 않은 문장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건 좀 서운했는데.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다. 사실 나도 좀 힘든데. 이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조용히 안쪽으로 접힌다. 혼자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정리하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꺼내기 전에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건 별거 아니야.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지나가겠지. 그래서 감정은 밖으로 흘러가지 않고 안에서 순환한다. 그리고 그 순환은 점점 밀도를 가진다. 처음엔 가볍다. 작은 먼지처럼 툭툭 털어낼 수 있을 것 같던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먼지가 아니라 쌓인 공기가 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게가 있는 공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공간을 하나 만든다. 남들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 굳이 열지 않는 방. 그곳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재밌는 건 그 방이 점점 커진다는 거다. 처음에는 잠깐 넣어두는 장소였는데 나중에는 그곳이 기본 위치가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된다.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괜찮아. 하지만 몸은 안다. 이유 없이 피곤한 날, 괜히 말수가 줄어드는 날,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쌓여있던 것들이 조용히 밖으로 나오려는 신호다. 탁구를 생각해보면 이건 계속 밀려오는 공을 혼자서 다 받아내는 것과 같다. 처음엔 여유가 있다. 두세 개는 가볍게 넘긴다. 하지만 10개, 20개가 넘어가면 자세가 무너지고 호흡이 틀어진다. 그때 필요한 건 완벽한 리턴이 아니라 한 번 흐름을 끊는 것이다. 혼자 감당하는 것도 그렇다. 계속 넘기기만 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필요한 건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말은 도와줘가 아니다. 이거 좀 같이 있어 줄래? 그 한마디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같이 버텨달라는 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혼자 버티는 방식에. 하지만 관계는 나눌 때 깊어진다.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조금 어수선한 상태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가까워진다. 혼자 감당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강해진 사람이다. 필요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쯤은 그 무게를 내려놔도 된다. 전부가 아니라 조금만. 전부를 이해받지 않아도 한 부분만 공유해도 충분하다. 이건 좀 버거웠다. 오늘은 조금 지쳤다. 이 정도면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게 아니라 살짝 바람이 드는 정도다. 그리고 그 바람 하나로도 사람은 숨을 쉰다. 따뜻한 사람은 혼자 다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혼자서도 버틸 수 있지만 함께일 때 더 편해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다면 그걸 다 꺼낼 필요는 없다. 다만 하나쯤은 세상 밖으로 꺼내도 된다. 그 순간 그 무게는 절반이 되고 너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크다. 5.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세상은 생각보다 무겁다. 말 한마디의 분위기가 굳고 표정 하나의 관계가 흔들린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하루의 무게를 들고 와서 같은 공간에 앉는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무게들. 그래서 어떤 자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숨이 막힌다. 그때 가끔 한 사람이 들어온다. 별다른 말을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진다. 누군가는 어깨를 조금 풀고 누군가는 웃음을 한 번 더 꺼낸다. 무거웠던 자리가 조금은 앉아있을 만한 공간으로 바뀐다.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은 힘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억지로 웃기지도 않고 괜히 밝은 척하지도 않는다. 그저 무게를 덜어내는 방식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중요한 걸 가볍게 만들 줄 안다는 것이다. 가볍게 만든다고 해서 가볍게 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만 걷어낸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분위기가 얼어붙기 전에 툭 한마디 던진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 하나가 사람 하나를 살린다.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이건 큰일이야. 이건 문제야.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쌓이면 공기는 점점 굳어진다. 반대로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 다른 선택을 한다. 지나갈 일이다. 지금은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건 무책임이 아니다. 이건 무게를 조절하는 감각이다. 탁구에서도 그렇다. 공 하나에 모든 걸 걸어버리면 몸이 굳는다. 실수 하나의 표정이 무너지면 흐름이 끊긴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괜찮다. 다음 공. 그 한마디다.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은 이걸 사람에게 쓴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말이 꼬였을 때,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그걸 크게 만들지 않는다. 작게 지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건 굉장히 큰 능력이다. 사람은 보통 자기 기준으로 관계를 세운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맞춰야지. 그 기준이 높아질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 하지만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은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여유를 넓힌다.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는 공간. 그 공간이 생기면 사람은 숨을 쉰다. 숨을 쉬는 사람은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결국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게 만든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다뤄본 사람만이 타인의 무게도 조금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엄격해진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조금 풀어준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 여유를 나눠준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 늘 웃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순간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내일 누군가를 만난다면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이 조금 덜 긴장할 수 있게, 조금 덜 조심할 수 있게 그 정도의 공기만 만들어줘도 충분하다. 세상은 계속 무거워지지만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에 이렇게 남는다. 별거 한 건 없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편했다. 그 한 문장. 그게 바로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 남기는 가장 정확한 흔적이다. 6. 틈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사람은 누구나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딘가 단단한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틈을 감춘다. 말이 막히는 순간을, 감정이 흔들리는 표정을, 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을. 완벽해 보이는 건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거리도 함께 생긴다. 너무 빈틈이 없는 사람은 다가가기 어렵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부서질 것 같고, 괜히 내 부족함이 더 드러날 것 같았어.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사람 옆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숨을 쉰다. 반대로 틈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만든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신호. 그 신호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예를 들어, 가볍게 웃으며 말하는 순간. 아, 나도 그거 잘 몰라. 나도 오늘 좀 실수했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꾼다. 그건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너도 그래도 괜찮아.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리게 만드는 힘. 탁구에서도 그렇다. 완벽하게 모든 공을 처리하는 사람보다 가끔 실수하고 그걸 웃어넘기는 사람이 상대를 더 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순간 경기가 아니라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틈을 보여준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부족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평가받을까봐. 그래서 더 단단해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다. 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그 틈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건 약함이 아니라 여유다. 완벽함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적당한 틈은 사람을 다가오게 만든다. 그리고 관계는 완벽함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서툴고, 조금 어설픈 순간들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만들어진다. 틈이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는 있어도 편해지기는 어렵다. 틈이 있는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곁에 있고 싶어진다. 따뜻한 사람은 항상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잘못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가끔 그래.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틈을 보여준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내가 조금 내려오면 상대는 한 걸음 올라온다. 그렇게 눈높이가 맞춰진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편해진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괜찮고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다. 다만 가끔은 조금의 틈을 허락해라. 말이 꼬여도 괜찮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 그 작은 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 나도 여기 있어도 되겠다라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이면 너는 어느 순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다. 따뜻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괜찮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7. 반복되는 일상 속의 온기. 사람은 자꾸 특별한 순간을 기다린다.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건,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장면. 그런 날이 있어야 내 인생도 의미 있어 보일 것 같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오래 남는 건 특별했던 날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던 날들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길을 걷고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 늘 하던 대화를 하고 늘 하던 자리에 앉고 늘 하던 방식으로 하루를 넘기는 날. 그날은 기록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쉽게 지나간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 온기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 매번 비슷한 시간에 인사를 건네는 사람.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이 앉아 있는 시간. 대단한 일은 없는데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이건 사건이 아니다. 이건 흐름이다. 사람은 사건보다 흐름 속에서 더 깊이 연결된다. 탁구도 그렇다. 한 방의 멋진 스매시보다 수십 번 이어지는 랠리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호흡이 있고 리듬이 있고 함께 맞춰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일상은 겉으로 보면 단조롭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는 일관성이 있다. 같은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만난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비슷하게 이어지는 관계. 그 안에서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그게 온기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계속 유지되는 따뜻함. 특별한 순간의 따뜻함은 강하지만 짧다. 하지만 일상 속의 온기는 약하지만 오래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기억된다.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늘 좋았어. 그 늘이라는 단어 안에는 수많은 반복이 들어있다. 매번 같은 인사, 매번 비슷한 대화, 매번 이어지는 시간. 그게 쌓여서 하나의 느낌이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뜻한 사람은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반복되는 순간을 지치지 않게 이어가는 사람이다.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 그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복이 무너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건 이미 그 안에 충분한 온기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같은 자리에서 웃고 같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같은 하루를 넘기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진짜에 가까운 장면이다. 인생은 특별한 날 몇 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던 날 수천 개로 형태를 갖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르는 온기. 그게 결국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따뜻한 하루다. 8. 함께 있는 시간의 밀도. 사람은 종종 무엇을 했는가로 시간을 기억하려 한다.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야 그 시간이 조금 더 특별해 보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어디를 갔는지는 흐려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때의 느낌만은 또렷하게 남는다. 편안했는지, 어색했는지, 괜히 좋았는지, 조금 무거웠는지. 결국 사람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를 기억한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길게 시간을 보내도 그 안에서 계속 신경 쓰고 계속 긴장하고 계속 눈치를 봤다면 그 시간은 길었지만 가볍지 않다. 반대로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굳이 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상태. 그게 시간의 밀도다. 밀도가 높은 시간은 많이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긴장이 없었어. 온전히 흐를 수 있는 시간이다. 탁구에서도 비슷하다. 공을 많이 치는 게 좋은 랠리가 아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랠리는 길어도 어딘가 불안하다. 반대로 서로의 호흡이 맞아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랠리는 몇 번 안 쳤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상태다. 서로가 서로를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함께 있는 시간도 그렇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편하게 웃을 수 있는지, 말이 없어도 괜찮은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지. 이 조건들이 갖춰지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밀도를 갖는다. 그리고 그 밀도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인다. 많이 만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밀도 있게 함께 있었던 시간이 사람을 가깝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오래 알았어도 어색하고 어떤 사람과는 짧게 만났는데도 편하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뜻한 사람은 이 밀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않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급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온전히 가치 있는 사람. 핸드폰을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음 일을 계산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 이건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은 늘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사람은 시간을 조금 더 깊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시간은 짧아도 아쉽고 끝나면 조금 더 생각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시간 속에서 제대로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곳을 찾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된다. 그저 그 순간에 조금 더 머물러라. 말이 없어도 괜찮고 웃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가치 있는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같이 있어라. 그러면 그 시간은 길지 않아도 깊어진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함께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 9. 기억은 감정으로 남는다. 사람은 기억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순서로 일이 흘러갔는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세 흐릿해진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또렷하게 남는다.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말보다 먼저 느낌이 올라온다. 편안했던 사람, 괜히 웃게 만들던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풀리던 사람. 그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다. 사람은 사건을 저장하지 않는다. 사건이 남긴 감정을 저장한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기억된다. 비슷한 농담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하게 남고 어떤 사람의 말은 불편하게 남는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때의 공기, 그때의 눈빛, 그때의 마음 상태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오래 기억된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은 흐려져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탁구에서도 비슷하다. 어떤 경기는 점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계속 떠오른다. 왜냐하면 그때의 흐름, 그때의 집중, 그때의 긴장과 풀림, 그 감정들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상태로 함께 있었는지가 더 깊게 남는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은 설명을 남기지 않는다. 느낌을 남긴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이유 없이 미소가 나오고 설명은 안 되는데 좋은 사람. 그게 가장 오래가는 흔적이다. 반대로 말은 많았지만 어딘가 불편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기억이 사라진다기보다 감정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기가 만든 감정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긴장했는지, 편했는지, 존중받는 느낌이었는지, 괜히 작아졌는지. 그게 다다. 사람은 이걸 의식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래서 관계는 말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이어진다. 한 번 편안함을 느낀 사람은 다시 찾게 되고
한 번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건 노력으로 막기 어렵다. 이미 몸이 기억해버렸기 때문이다. 따뜻한 사람은 그래서 조심스럽다.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조심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괜히 긴장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쌓인 시간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사람 안에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떠오른다.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았던 사람. 그 한 문장. 그게 바로 감정으로 남은 기억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멋있는 표현을 찾지 않아도 되고, 인상 깊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 사람과 있는 순간에 조금 더 따뜻하게 있어라. 그러면 말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게 된다. 10. 그래서 따뜻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자꾸 남기려고 한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무언가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 사람도, 순간도, 감정도 가능하면 오래 내 것으로 두고 싶어 한다.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된다. 남기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게 더 많다는 걸. 사람은 떠나고, 시간은 지나가고, 감정은 변한다.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들.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조금씩 방향이 바뀐다. 얼마나 남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흘려보낼까로. 따뜻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과하게 쥐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남기려 하지 않는 것. 대신 그 순간에 충분히 머물고,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건네고, 그리고 나면 조용히 놓아주는 것. 탁구를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럽다. 공을 잡고 있으면 게임은 멈춘다. 흘려보내야 랠리가 이어진다. 인생도 비슷하다. 계속 쥐고 있으면 흐름이 끊긴다. 흘려보낼 때 다음이 이어진다. 따뜻한 사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줄 때도 과하게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고도 생색내지 않고 좋은 말을 건네고도 기억해달라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순간에 필요해서 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무심함이 아니라 여유다. 내가 준 것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이 꼭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 가볍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데 흘려보낸 것들은 어딘가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사람도 그렇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쉽게 지치고 편하게 흘려보낸 관계는 오래 이어진다. 따뜻한 사람은 관계를 소유하지 않는다. 함께 흐른다. 그래서 이별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슬픔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그 감정도 흘러가게 둔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붙잡으려 하면 왜곡되고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결국 따뜻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무언가를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삶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때로는 관계의 형태마저 내려놓고, 그 안에서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신기하게도 삶이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는 건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 상태에서 건네는 웃음은 억지스럽지 않고 그 상태에서 나누는 시간은 부담이 없다. 그래서 따뜻함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남겨진다. 많이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덜 주려고 해서 남는 것.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무언가를 꼭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꼭 기억되지 않아도 그 순간에 조금 더 진심으로 있고 조금 더 가볍게 건네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그게 쌓여서 결국 하나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남는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한 문장. 그게 바로 남기지 않았는데도 남아버린 삶이다.
이번 장을 끝까지 걸어오니 이제야 보인다. 우리가 찾고 있던 건 어떤 기술도 어떤 방법도 아니었다는 걸. 그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 하나였다. 우리는 처음에 웃음을 먼저 건네는 사람을 떠올렸다. 말보다 먼저 공기를 바꾸는 사람.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좋은 장면만 남기고 싶은 마음. 사랑할수록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남고 싶다는 그 조용한 배려. 하지만 그 안에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다. 괜찮은 척을 선택하는 순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잠시 자신을 접어두는 기술. 그건 거짓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지켜내기 위한 작은 방패였다. 혼자 감당하는 사람의 무게.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쌓이는 자리.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 무거운 세상 속에서 쓸데없는 긴장을 덜어내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존재. 틈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몸으로 전하는 사람. 그 작은 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들어와도 된다는 문이 된다. 반복되는 일상 속의 온기. 특별하지 않아서 더 오래 남는 시간들. 아무 일 없던 날들이 결국 한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 함께 있는 시간의 밀도.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함께 있었는가. 그 조용한 차이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바꾼다. 기억은 감정으로 남는다. 말은 사라지지만 느낌은 남는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기억한다. 그리고 마지막. 남기기보다 흘려보내는 삶. 붙잡지 않아도 남고 애쓰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오면 하나로 모인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 대단한 무언가를 해낸 사람이 아니다. 매 순간 조금씩 선택해온 사람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가볍게 넘기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내려놓는 선택들.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온도가 된다. 따뜻함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소리도 작고, 모양도 흐릿하다. 하지만 분명히 있다. 옆에 있으면 느껴지고, 지나가면 아쉬워지고, 떠올리면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따뜻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조금씩 덜어내고,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비워가면서 그 안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이 장을 여기서 덮는다고 해서 무언가가 끝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내일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거다. 비슷한 하루,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시간들. 그 안에서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조금 더 웃을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할 것인지, 조금 더 내려놓을 것인지. 그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나를 바꾼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겨두면 좋겠다. 따뜻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에서 조금 더 따뜻한 쪽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